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선택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라면, 예를 들어 새로운 동료를 들이거나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시작해야 하는 순간이라면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을 통해 자신을 포장할 수 있지만 버릇은 결코 숨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겉모습이고 버릇은 본성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매너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본성은 결국 일상에서 튀어나오는 사소한 행동, 즉 버릇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회복할 수 있지만 사람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3가지 버릇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버릇은 바로 핸드폰을 다루는 습관입니다. 이건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핸드폰을 대하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 배려심, 심지어 성격의 급함과 이기적인 면까지 모두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 한 가지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서은진 씨는 몇 년 전 소개팅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인상은 무척 좋았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하고 인상도 부드러웠으며 식사 자리에서도 매너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식사 내내 그 남자의 시선은 자주 테이블 위에 올려진 자신의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바로 화면을 확인하고 대화 중에도 슬쩍 핸드폰을 뒤집었다 폈다. 조작을 멈추지 않았죠. 서은진 씨는 처음엔 그가 중요한 일이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만남을 이어갈수록 이 습관은 계속되었고 결국은 자신과 있을 때조차 그가 다른 대화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크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남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핸드폰을 손에 쥐고 사는 사람, 자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항상 거기 있다는 듯 곁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관계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눈을 오래 머무릅니다.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은 현재의 대화보다 다른 사람 혹은 자신만의 세계에 더 몰입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의 감정이나 말을 표면적으로는 받아줄지 모르지만 결코 공감하거나 깊이 있게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보다는 대화를 피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거리를 두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늘 혼자 대화하는 기분과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최근 여러분 곁에 누군가는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얼마나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나요? 그 사소한 행동에 마음의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채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버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은밀하게 드러나는 버릇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버릇은 바로 주문을 받거나 대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애나 인간관계에서 서로에게 집중할 때는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나를 대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주문을 받을 때, 카페에서 음료를 기다릴 때, 택시 기사님에게 말을 걸 때, 이런 순간의 행동은 전혀 꾸며지지 않고
무의식에서 튀어나오는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여러분께 실제 사례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작은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오래된 단골도 많고 근처 사무실 사람들도 자주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게에 자주 오는 한 커플이 이야깃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번듯한 정장을 입고 말도 조리 있었으며 여자친구에게는 늘 젠틀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직원에게 주문을 할 때마다 그 남자가 보여주는 태도였습니다. 물 좀 갖다 줘요. 이거 국물 식었잖아요. 그릇 좀 빨리 치워봐요. 목소리는 높고 말투는 무례했습니다. 심지어 직원이 실수라도 하면 그 앞에서 일부러 들릴 만큼 서비스 이래서 되겠어? 하며 핀잔을 주곤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상황에서 여자친구는 별다른 반응 없이 그 자리를 넘기곤 했다는 점입니다. 몇 달 뒤 그 커플은 이별을 했고 여자 쪽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엔 나에게도 똑같이 대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처음엔 나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사람이 자신보다 약자라고 느끼는 존재에게 무례하고 갑질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언젠가는 나도 그 사람에게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여기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일을 함께 하게 된다면 꼭 한 번은 그 사람이 타인,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존중 능력이며 상대방을 얼마나 대등하게 보는지,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정확한 지표입니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은 사람됨을 볼 때는 말보다 태도를 보라고 했습니다. 어른에게 공손한 이는 많으나 아이에게 다정한 이는 드물다.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는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니까요. 이번에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람의 인성과 관계 감각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버릇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정이 올라올 때의 말버릇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버릇은 바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나오는 말버릇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평소에는 누구나 착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울 땐 친절하고, 기분 좋을 땐 웃으며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본성은 화를 참지 못할 때, 억울할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순간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 밑바닥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백승재 씨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구와 동업을 결심했습니다. 10년 넘게 우정을 쌓아왔고 함께 여행도 다녀오며 서로에 대한 믿음도 두터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초기에 작은 갈등이 생겼고 그때 친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자꾸 끼어드냐? 돈은 내가 더 많이 댔잖아. 내가 대표인데 왜 네가 판단해? 그 말은 평소의 친구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늘 배려심 많고 상냥하던 사람이 자존심이 자극되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말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만큼 냉정하고 공격적으로 돌변했던 겁니다. 그 뒤로 백승재 씨는 그 친구와 사업도 끝냈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 화났을 때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걸 그제 알았어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감정 폭발 시 말버릇을 인격의 실마리로 본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지나치게 조롱하고 감정을 앞세워 언어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갈등 상황에서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말버릇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나왔다는 건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미 오랫동안 자라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 말은 또다시 칼처럼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버릇을 보면 그가 화날 때, 억울할 때 뒤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을 아끼고 감정을 조절하려 애쓰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언어가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화를 내고도 그 말을 조심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성숙이다 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걸 말로 어떻게 다스리는가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핸드폰을 다루는 버릇, 약자를 대하는 태도, 감정이 올라올 때의 말버릇.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가장 빨리,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버릇을 관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포인트와 어떻게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를 철학적 관점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보다 그 사람이 자주 반복하는 행동, 특히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버릇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버릇은 훈련된 결과가 아닙니다. 버릇은 감정이 긴장을 이기지 못하고 무의식이 올라오는 순간 드러나는 가장 날 것의 본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핸드폰을 다루는 버릇, 약자를 대하는 태도, 감정이 올라올 때 튀어나오는 말버릇.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창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버릇을 어떻게 읽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을 다루는 태도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지금 이 순간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가입니다. 항상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마음이 늘 다른 곳에 가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관계에 집중하는 듯해도 본질적으로 나 외의 사람에게 관심이 부족하고 배려심이 얕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진짜 인격을 봐야 합니다. 말끝마다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 말없이 미소 짓는 사람이 더 예의 있는 사람이듯 서비스업 종사자나 자신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이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정적인 감정 조절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말끝마다 위아래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순서를 매기고 자리를 정해두려 할 겁니다. 세 번째, 감정이 격해질 때 나오는 말버릇은 그 사람의 자존감과 내면의 성숙도를 알려줍니다. 화났을 때, 억울할 때 말을 줄이고 생각하려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상대를 쉽게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성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감정이 올라올 때 무조건 말을 쏟아내고 상대를 깎아내리는 사람은 나중에 여러분이 약해졌을 때 그 약점을 가장 먼저 물어뜯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거나 의심부터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관찰의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상대의 좋은 말, 멋진 겉모습, 친절한 태도에 속고 또 속입니다. 하지만 버릇은 그 어떤 연기보다 더 먼저, 더 자주 그 사람의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은 분노 중에도 품위를 지키고 약자를 대할 때 존경을 잃지 않으며 조용할 때도 행동은 말보다 크다. 그렇습니다. 품위는 감정이 고조될 때 비로소 드러나고 존중은 권력이 없을 때 진짜인지 드러나며 진심은 사소한 순간의 태도에서 확인됩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기준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사람과의 거리와 관계를 조정해야 할지 현명하게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버릇을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과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 친구, 살아온 환경까지 모두 확인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을 완벽히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 아주 평범한 일상 속 작은 습관과 버릇으로 드러납니다. 먼저 핸드폰을 보는 습관은 첫 만남이나 초기 관계에서 아주 간단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함께 앉아 있는데 대화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테이블에 핸드폰을 습관처럼 올려두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 속에서 불안이 많거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과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다른 자극을 찾아다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말 상대에게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핸드폰은 가방에 넣어두고 눈을 맞추며 말을 듣습니다. 그건 예의이기 이전에 관심의 크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다음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는 법입니다. 이건 카페, 식당, 혹은 길에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거나 요청하는 상황에서 상대의 말투와 표정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문할 때마다 목소리가 커지고 짜증 섞인 말투가 나오는 사람, 감사하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 실수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며 반드시 지적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상대를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보고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와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오래될수록 여러분도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이 올라올 때의 말버릇을 파악하려면 의도적으로 갈등 상황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그 말의 톤은 어떤지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논쟁에서도 비아, 비꼼, 조롱,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과거 끌어오기.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쓰는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불편한 상황에서도 말을 아끼고 내가 오해한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보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마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봐야 할 건 그 사람의 이력서가 아닙니다. 학벌도 말솜씨도 심지어 초반의 매너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평소 가장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버릇. 그 안에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 타인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채는 능력이야말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짧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하는 따뜻한 인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 마음에 조금은 남았을까요?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무심코 반복하는 버릇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숨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3가지 중요한 버릇을 중심으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핸드폰을 다루는 버릇. 그건 관심과 배려의 척도입니다. 여러분과 마주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관계보다 자기 세계에 더 집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건 겉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깊은 본심을 드러냅니다. 말보다 무거운 태도, 특히 약자에게 드러나는 언행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향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감정이 올라왔을 때의 말버릇. 아무리 좋은 말과 멋진 포장도 분노 앞에서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그 순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버릇을 통해 누가 진짜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누구와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조용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굴 미워하거나 경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시간을 아끼기 위한 작고 정직한 기술입니다. 조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나무 같고 버릇은 뿌리 같다. 말은 가지칠 수 있지만 버릇은 뽑지 않으면 자란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반복해서 보이는 그 버릇은 한순간 실수가 아닙니다. 그건 자라온 방식이고 삶의 뿌리에서 자라난 성향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곁의 사람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약속이 아닌 태도로, 표정이 아닌 버릇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보였던 사소한 행동 하나가 이제 와 다시 떠오른다면 그건 여러분이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누군가의 버릇 때문에 놀랐던 순간, 혹은 그 사소한 행동 덕분에 사람을 구별해낼 수 있었던 일. 그 경험은 누군가에게 아주 큰 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저희에게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이제 말보다 버릇에서 시작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